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위 내시경을 받은 후 3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는 유기선 씨. 또다시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의 위벽에서 관찰된 건 종양. 아이고. 뭐죠? 저기 위 아니에요? 위에 고분화의 이형성 쪽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조직검사상 암으로 가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한눈에 확인되는 암 부위.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되었다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조금 징그러 보이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나라에 속합니다. 위염이 위장상폐화성이 갔다가 위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암. 위염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사이 고통은 없었을까? 혹시 위가 보낸 위험 신호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 이게 뭐 증상이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위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전조 증상이 없었다? 건강검진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제 내시경을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증상은 없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렇게 변했는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뭐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아파서 못했어요. 무엇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까? 그의 생활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화물차 운전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 끼니를 좀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배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또 과식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불규칙한 식사로 속이 쓰릴 때마다 약으로 버텼다는데. 저도 가끔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소화제 먹고 넘기거든요. 위가 보내는 신호를 방치한 사이 위암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한 병원. 지난달 수술을 받은 후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 중인데 그가 받은 수술은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 수술. 이 위암 발견 당시에 이미 위벽을 뚫고 나와 있고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소견이 있어서 위암 3기 중에도 후반에 해당하는 소견이고 병변의 위치가 위의 식도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를 전부 드러내는 수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간이 보인다는 거는 식도에서 위로 막 나오는 부위를 본 거예요. 5시간 30분에 걸쳐 위 전체를 드러냈다.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술의 흔적. 이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도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 미식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니글니글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좀 이렇게 약간 감각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성이 아니고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이다 해가지고 이제 암으로 판결된 거죠. 위암 3기. 현재 소장과 식도가 이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되기까지 내시경 한 번 받지 않았다는데 왜 초기 증상을 그냥 넘겼을까? 위만큼은 제가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건강을 자신했던 그 남은 건 후회뿐이다. 수술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위가 없으시니까 음식을 조금씩 해서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놈은 가만 놔두면 이제 6년 혹은 12년 정도 지나면은 위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개월 전 나타난 위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면, 위에서 보낸 경고를 받고 바로 병원을 찾았다면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을까. 두 남자에게 찾아온 시련, 막을 방법은 있었다.
대한민국 암 발생률 1위 위암. 한국인의 25%가 겪는 소화불량. 맵고 짠 자극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위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는 병들어가고 있다. 위염이 위 장상폐하생이 갔다가 위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치료 방법은 없어요. 잦은 소화불량과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는 사이 암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놓치지 마라.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전문의와 건강한 위를 설계하는 염창한 전문의와 함께 위가 보내는 경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이 위염 중에서도 만성적인 그 만성위염 있죠. 30대 젊은데도 한 10%는 만성위염이 있고요. 40대는 한 30%. 70대 되면은 만성위염이 몇 퍼센트 있는 줄 아세요? 70대? 절반 넘어가나요? 50% 정답이에요. 절반이. 그러니까 일단 고령자다 그러면은 뭐 속쓰림,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절반 이상에서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이 위험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고요. 젊은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나 높다 그러거든요. 전해요. 그런 거죠. 네. 누가 야 나 요새 속 쓰려 그러면 야 나도 쓰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속 안 쓰리는 누가 있니?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게 확률이 높은가요? 그 만성위염 같은 경우는 위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표재성 위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살짝 염증이 왔다 가라앉다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되면 위축성 위염이에요. 위 점막이 약해져서 혈관이 나올 정도로. 이 경우부터는 이제 위암에 갈 확률이 3배에서 6배 정도 이제 높아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위암 전 단계라고 보통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실제 이게 이제 위암으로 갈 확률은 3배에서 10배까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해화역이니까 대학로인 거죠? 네.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산실 대학로. 이곳을 익숙한 듯 누비는 오늘의 주인공은 연기 경력 50년의 명품 배우 양택조. 예전에 선생님은 여기서 연극을 하셨어요? 많이 했지. 여기 대극장에서는 뭐 옛날에 그 이등방문 네 그 연극도 했고 또 저 여기 삼이자시하고 내가 늙은 부부 이야기 2인극 여기서부터 시작해 한 1년 이상을 내가 연극을 했다요. 그에게 무대는 언제 찾아도 익숙한 고향 같은 곳이라는데 아버지도 연극 배우셨고 연출가셨고 극작가셨고 어머니는 북한의 인민배우고 그리고 전쟁 중에 피난을 대구로 갔는데 대구 극장 사장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극장 무대에다가 세트로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줬었다고. 그러고 사니까 뭐 완전히 굳어버렸지. 그렇게 천직으로 여겨온 연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간 경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걸 술을 딱 끊고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술을 더 먹었으니 결국은 나중엔 위도 터지고 그랬지. 터져서 나 막 하혈하고 막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간경화가 악화되어 위까지 합병증이 생겼던 것이다. 의사 선생이 그거 왜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좋은 연기도 좀 끝까지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수술 받으시라고. 그래서 수술 받았다고. 아직 무대에 올리지 못한 대본을 보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는 천생배우 양택조. 목이 탄다. 물. 그가 대학로를 찾은 이유가 있다. 저기 지금 진실 타고 있는 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지. 한참 한 10년 못 만나? 10년 이상 못 만난 것 같은데?
옛 동료의 연극 공연을 축하하기 위한 깜짝 방문. 아니 근데 세월이 거꾸로 가고? 저는 얼굴 그대로인데 뭘 그래. 건강한 모습에 반가움이 커지는데. 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막 우정이 느껴져요. 선생님 예전에 아프다는 얘기 그때 초기에 잠깐 들었지.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딱 제자리 돌아왔네. 든든한 게. 지금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반갑지. 정말 반갑. 아니 나 궁금했다고 사실은.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 건재하니까 잘 워낙에 이거 또 건재하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얼굴이 어떻게 된 게 이뻐져? 뭐가 이뻐? 오랜 시간 함께 연기해온 두 사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묘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종감독 시절에 그때 내가 순재영이라고 그러지. 아니 내가 이제 이 친구 만난 거는 우리 이만희 감독이 기적이라는 영화예요. 저 청량리 역전에서 여기서 찍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처음 인사했는데 그때 조감독을 했다고. 그래서 좋은 감독 하나 나오겠구나 했지. 그러고서 그때 한 몇 년 됐지, 그치? 영화판에서 만난 두 청년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데뷔할 때 좀 나 좀 써줘. 이제 그랬더니 약속이 됐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 5, 6년 지났는데 남산 녹음실에서 만났어. 내가 녹음하러 갔다가. 그래서 뭐 이윤철 작품 하나 한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뭐야 왜 난 안 시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연기 시작한 건데 이거 뭐는 짓이야 그랬더니 그때는 지나간 얘기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당시에 조 감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버나 하고 애를 쓰는 그게 그런 직업이었어. 그래. 예. 그래. 관리 잘하고 운동해. 그러면 그래. 잘 채워. 고마워. 자, 진짜 궁금했어. 갑시다. 우리 애들 또 와 있네.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두 배우의 특별했던 만남. 이순재 씨 만나니까 이거 출연해달라고 그래야겠어. 여기 나하고 같이 하자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 아니 간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위 건강까지 위협을 받으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위가 원래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간 경화가 되니까 이게 혈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가 터져버렸어요. 어머. 왁 하고 나오는데 시뻘건 피가 그냥 쫙 쏟아져 나와요. 어머. 야, 근데 한 바퀴에서 나온 것 같아. 네. 위 내시경을 이제 넣어서 이제 모니터를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 적마다 피가 펄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술을 많이 드시는 걸로 좀 유명하셨고 또 술 많이 먹다 보면 안주 삼아 좀 짭짤한 거, 뭐 매운 거 이런 걸 같이 먹게 되잖아요. 위염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위액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계속적으로 손상을 받아요. 거기에 이제 위산 같은 위액이 들어가면서 위염을 유발을 시킵니다. 우리가 무섭다, 뭐 이거 정말 뭐 단백질을 녹인다라고 하는 염산이 폐하가 2에서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위산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pH 2에서 4 정도요? 엄청난 강산성이라고 보면 염산 되는 거거든요. 정도라고요? 네, 빈초산이 폐하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산하고 강한 염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달걀을 계속 담궈두면 껍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위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됐다. 그러면은 위벽도 단백질이니까 결국 위벽도 녹아내릴 수가 있고 위벽이 저렇게 달걀 껍질처럼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분비되는 위산의 양. 네. 자, 3개.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네, 이 10개면 5리터잖아요. 이게 위 안에 이게 다 나온다고요? 하루에 분비되는 양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평상시에도 분비되는 위산이
게다가 단백질도 녹일 수가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 또 역류가 돼서 증상도 생기고 위벽을 더 깎아내릴 수가 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걸리는 게 뭐냐? 헬리코박터균이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국이라든지 탕 먹을 때 이 숟가락으로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이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그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술잔을 돌리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가급적 덜어서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안 돌려요? 가급적이면 안 돌려요. 아니, 부부가 둘 다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는 어차피 밥을 같이 먹는 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네, 참고적으로 부부가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요. 기왕이면 미리 검사받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니,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할게. 네. 아, 참, 정말, 예.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위 건강이 염려된다며 체험을 지원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빵 같은 종류 뭐 그런 걸 전혀 먹지를 못해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화가 잘 조금 안 되는 거. 속이 좀 더부러가고 약도 처방해서 먹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위내시경 검사 받아보실 건데요. 가장 정확하게 위 점막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아직까지는 밝은 표정인데 그러나 위가 아주 염증이 심하시네요. 위축성 위염이 심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음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검사 실안. 70대로 구성된 체험단 모두 이미 위 점막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 그중 염증과 출혈로 개선이 시급한 체험자들도 있었다. 위에 출혈이 돼가지고 상처도 있고 더부룩한 게 소화가 안 됐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그랬는데 체험함으로써 이제 치료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들의 위 건강 회복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를 만나러 한 야산을 찾았다. 낯선 이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 경계하는 통에 지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겨우 개들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 제작진. 그때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제대로 된 길조차 없는 산을 휘젓고 다니는 한 남자. 그를 뒤따라가 보지만 엄청난 속도에 놓치고 말았다. 와, 걸렸어. 얼굴 한 번 보기 정말 힘들다. 드디어 걸음을 멈춘 이 남자. 산속을 날다람쥐처럼 돌아다니는 소범수 씨. 서울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귀향을 하게 된 소범수입니다. 앉아. 요새 귀향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8년 전 호련히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소범수 씨. 산골 생활은 그에게 지루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데 호미부터 낫까지 각종 농기구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서는 그.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어디 가시는 거죠? 농기구들을 들고? 뭐 캐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나무를 캐시나? 다짜고짜 땅속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주인공. 그의 손이 점점 빨라진다. 와, 생각보다 큽니다. 뭐가 있는 거죠? 바다. 이게 자연산 더덕인가요, 진짜? 네. 뿌리가 좀 잘리긴 했는데. 산길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산책하고 걷고 운동하면서 항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바닥처럼 그냥 읽고 있죠.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그. 또다시 수상한 행동을 시작하는데 나무에 헝겊을 두르더니 밧줄을 묶는다?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이젠 감조차 오지 않는다.
말 한마디 없이 밧줄 묶는 데 열중하는 주인공. 갑자기 진지해진 그를 보니 더욱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데. 나무에 저렇게 밧줄을 묶어놓으셨네요. 줄타기 하시려나요? 빠른 손놀림으로 점차 완성되어가는 밧줄의 형태.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마치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줄타기와 군대에서나 볼 법한 유격 훈련을 연상케 한다.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주인공. 일단 자연스럽게 올라타는데 주춤하는 것도 잠시 슬슬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딱 봐도 한두 번 타본 실력은 아닌 듯하다. 운동인가요, 저게? 그가 평소 즐겨 한다는 이것은 뭘까? 몸의 체력적인 몸의 균형도 맞추고 또 내 나름대로의 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유격 훈련과 비슷한 건가요? 네, 저건 다른데 저게 이제 발 한 발 한 발의 균형을 잡아야 돼서 작은 근육들의 발달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꽤 쉬워 보였는지 직접 줄에 올라타는 제작진. 그런데 어째 불안해 보인다. 앞으로 못 오겠어? 네, 만만찮아요. 기울어지는 넘어질 것 같아. 네, 넘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 재밌다고? 이제 재밌겠네. 산속에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 한참을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가는데 앉을 새도 없이 또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한다. 끝없이 이어진 그의 수상한 행동. 갑자기 현미경으로 무언가 들여다보는데 이거 보석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라운드형 다이아몬드인데요. 어쩐지 전문가다운 느낌이다. 우리나라 5대 보석상 안에 들어가는 보석상에서 셀즈맨 생활을 상당 기간 했습니다. 잘 나갔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2010년 귀향을 결심한 소범수 씨. 그런데 왜 갑자기 귀농을 하신 거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죠. 건강 때문에. 그리웠던 고향에 온 기쁨도 잠시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제 위 절제해서 위를 꺼낸 부분이라고 합니다. 절제를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는데? 3분의 2 이상 위를 잘라낸 것 같고요. 일에 지친 몸에 휴식을 주려고 왔건만 건강에 이상이 온 것. 귀향한 지 1년도 안 돼 그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진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나 건강에 잘 지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원래 이제 80kg였는데 한 65kg 정도까지 줄었어요. 농산물을 만들어서 제가 먹고 하면서 체중도 한 5kg 정도 늘어서 지금은 한 70kg 정도 내외입니다. 차츰 건강을 회복해 2016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완치되셨군요. 자연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다는 소범수 씨. 그의 건강 비결이 이 황토밭 안에 숨어있다? 암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바꾼 건 식단. 자연에서 직접 길러 먹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그의 위 건강을 회복하는 데 1등 공신을 한 이것의 정체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 불리는 마. 위암 수술하고 난 뒤로 제 건강관리 위해서는 이 흰 점액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하시기에 마를 선택해서 제가 농사를 짓게 됐어요. 사실 마가 위 건강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소화도 잘 된다 그러고. 아침에들 마죽들 먹는 사람들 많아. 위 건강을 위해 먹을 만큼만 짓기 시작했다는 마농사. 신선한 마가 한가득 담겨있는 이곳은 그의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 캐서 그냥 이대로 보관한 겁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챙겨 먹습니다. 직접 캔 마로 요리를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가을 겨울에 특히 맛있다는 마는 자양강장 효과는 물론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뮤신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와 장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아직 끝이 아니다. 위 건강을 되찾은 그의 두 번째 비결은? 형태는 고추 비슷한데요. 기능성 식품으로서 우리 그 건강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밥상에 꼭 오른다는 이것. 실제로 청양고추와 흡사한 듯 보이지만 속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 독특한 모양의 단면을 누르자 마와 같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나오는데 과연 이 채소의 정체는? 마지막에 먹던 게 지금 저희 앞에 있는데 네. 이게 고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르고 나니까 약간 그 별 모양 비슷하네요. 네, 실제로 네. 단면을 한번 살펴보면 아우 끈적끈적한 거. 별 모양이 있고요. 여기 안을 만져보면 정말 마처럼 그 점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해요. 네. 그럼요. 아 진짜? 되게 막 청양고추 막 멋있게 먹는 사람 같은데요? 하나도 안 맵습니다, 여러분. 아, 가만있어 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나 먹어봐야지. 네. 선생님 이거 평소에 드셔보셨어요? 오크라? 아니, 나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좋다니까 먹는 거지. 식이섬유가 많은 오크라는 단백질인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 부드러운 식감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 뮤신은 소화기의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요. 혹시라도 이제 위산이나 이런 게서 위 손상되는 걸 보호해줘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을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크라와 마가 만나면 위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개인적으로 밥 지을 때는 반은 밥 지을 때 미리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섞고 이렇게 해야 식감이 제일 좋아요. 마법의 레시피네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마를 넣어서 찌개에도 넣어서 드시면 훌륭하게 또 소화 잘 되는 국물을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 좋은 식재료가 가득한 그의 밥상. 제 스타일이네요. 끈적끈적. 저처럼 이 소화작용이 어려워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분이나 아니면 위암 수술한 저 같은 사람이 먹을 때 위에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위기식단. 위기식단. 아, 그래서 위기식단이군요. 박신영 스타일 개그인데요. 이쪽에 막 있으니까. 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그가 추천하는 위에 기가 막히게 좋은 식단 완성. 밥부터 반찬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면역력도 유지되고 암이 재발할 위험도 줄어들 거라 믿는다는 소범수 씨. 편안하고 많이 웃으면서 자연 벗삼아 지낸다면 잘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우리의 전통무예 해동검도. 이곳에 배우 양택조가 떴다. 선생님이신 거예요? 우와, 양택조 선생님이신데요? 준비 동작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눈빛. 중간에 공백기만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 뭐 해외를 누비고 다니시지 않을까. 검 영화를 하면은 검을 제대로 배워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배우가 갖춰야 될 게 검도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30살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 뭐 시작한 지는 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하고 있는 검도. 그때 잘생겼다 누군지. 운동을 마친 그가 뭔가를 꺼냈는데. 저건 뭐죠? 뭐 가루를 타시는데? 알 수 없는 가루를 물과 함께 쭉 들이키는데. 이게 위에 좋은 거가 돼서. 그 정체가 궁금하다. 일로 와봐. 저기 위장 수술 때문에. 네. 어? 위에 좋은 거 줄게. 이거. 네. 이거를. 그렇죠. 젊은 여성 위험이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그랬잖아요. 위가 좋지 않다는 후배에게 흔쾌히 나누어 주기까지. 쫙 마셔. 그냥 마셔. 어디에 줘? 위장. 알겠습니다. 하늘 같은 대선배의 말을 믿고 일단 먹어보는데. 맛있지? 네. 설탕이에요, 설마? 약간 분유 같은 색이에요. 가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찾아간 제작진. 누구세요? 아유, 되게 일찍 왔네. 나 지금 아침 먹고서 들어와. 그런데 식사 중인 것 치곤 허전해 보이는 식탁.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네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챙겨 먹고 나가야 돼. 아침을 가볍게 먹는 대신 꼭 챙긴다는 이것은 또 나왔다. 하얀 가루. 또 그 하얀 가루인데요? 저거 뭐죠? 빨리 드시고 알려주세요. 요게 메스티라고 여기 위 깎이고 그럴 때 좋은 거가 돼갖고 요거는 이제 결정체로 된 건데 그냥 먹어도 돼. 맛있어요. 맛있어요? 껌 같아, 껌. 껌이요? 내가 약을 많이 먹잖아. 워낙 수술해가지고 지금 15년째 계속 매일 약을 먹으니까 친구가 내가 위가 안 좋다고 이거 주더라고. 이거. 정말 이게 그 고운 가루예요. 조금씩 뭉쳐있기도 한데. 약간 보석처럼 생겼어요. 원석? 냄새는 원석처럼 약간 생겼어요. 그 소나무 향기 같은. 네, 소나무 향. 술향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메스틱 껌은 이제 메스틱 나무에서 이제 얻는 천연 물질을 넣었어요. 흰색이면서 반투명해 갖고 이제 송진 물질 같은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이 메스틱의 효능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스틱이 황금과 견줄만 하구나. 그리스에서는 5,000년 전부터 약재로 쓰였다는 메스틱. 유럽에서는요, 메스틱껌을 전통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불편감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체 적용 실험 연구를 통해서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 한 148명 중 한 7% 정도가 메스틱껌 복용 후에 증상이 개선되었고요. 또 소화성 궤양 환자가 이제 위 내시경 검사 결과 한 70% 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양택조.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는데. 다시 이거도 꼭 챙기시네요. 자, 가봅시다. 어서 오시오, 갑시다. 양택조와 동행할 깜짝 손님의 정체는 영화감독 이두용. 장르를 넘나드는 연출로 수많은 명작을 남긴 이두용 감독. 양택조와는 영화로 만난 50년지기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재생이 아니야. 재생이 아니라 본 어게인이지. 다시 태어났지. 한국 영화계의 전설들과 함께 달리고 달리는 길. 잠시 휴게소에 들러 나른한 몸을 풀어보는데.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온몸으로 혀를 돌려야 되거든.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이 팔을 이렇게 올려보는 게 몇 번이나 있겠냐고,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자고 나면 이게 일단 이렇게 해서 한 100번 해, 100번.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이제 이게 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우그리고 가니까 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안 돌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좀 두들겨줘요.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해준다는 이 운동. 이 운동은 리듬을 타면서 위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복부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절하게 근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인데요. 양 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세워주고 팔꿈치가 양쪽 골반을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주는 방법입니다. 운동 후 가뿐해진 몸으로 도착한 이곳은 지난 10월 문을 연 강진미술관.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부터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는데 영화인들이 먼 강진까지 미술관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관은 좀 정치하냐, 이제 조용한. 그러니까 여기다 공연 예술도 하면서 우리가 영화제, 국제영화제도 유치하자. 영화제 준비를 위해 모인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얼굴이 변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셨어요? 지금 몰라, 10년도 넘었어. 그 드라마 할 때는 상당히 자주 만났으니까. 근데 뭐 드라마 끝나니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여유가 있고 노을이 더 아름답다고. 노을이 더. 노을이 아름답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냄새를 따라 이끌리듯 들어가 보니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장어. 장어 표면을 미끌거리게 하는 점에게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위가 건강해야 맛있는 음식도 오래 즐길 수 있는 법.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디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 말해 주시지. 텔레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여러분들한테 뭘 좋은 거 하나씩 위를 보호해야 되잖아. 식사 후 어김없이 꺼내든 메스틱검. 요게 위에 좋다고 그래서 친구가 날 준 건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메스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 네. 선생님 맛이 어떠세요? 송진 냄새 좀 나네요. 송진 냄새가. 실제로 이 메스틱검을 씹거나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구강에 좋지 않은 세균의 발생이 억제된다 이런 보고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런 보고들도 꽤 있어요. 80의 나이에도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배우 양택조. 그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바로 열정이다. 이게 뭐 그냥 바다가 보이는 그냥 골프장인데 이건 세계 관광객들 다 몰려오겠다 여기.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건강도 챙기고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게 큰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건강을 개선하라. 2주간의 체험에 돌입. 모델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들에게 내려진 닥터지바고의 솔루션은 복부 근육을 자극해 위의 연동 운동을 돕는 흥운동과 메스틱검과 같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 섭취하기. 지금 뭐 만들려고? 아침 주스 먹어야지. 사과, 마, 브로콜리,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 소화제 마가 들어간 정미자표 아침 주스. 여기에 비밀 재료까지 듬뿍 넣으면 끝. 이게 무슨 가루 궁금하시면은 닥터지바고를 보세요. 당뇨 이렇게만 흔들어야 돼. 다리도 열심히
팔도 열심히 조언에 따라 박력 있게 몸을 흔드는 서영춘 체험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건강해지기 쉽지 않죠? 위에 좋은 양배추와 메스티껌 분말로 완성한 위 튼튼 샐러드. 아들도 좀 먹어봐. 어때? 맛있네. 한 번 더 먹어.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표정 좋고 자세 좋고 운동 효과는 더 좋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지금 표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보는 사람도 따라 웃게 돼요. 이제 잘 안 돌아가는 나이가 먹어서. 체험 6일차. 와, 오늘 푸짐하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한상.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요리에 메스티껌 분말을 뿌리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거 위에 좋은 것만 먹어서 칭찬받거든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먹방에 또 출연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럼 좀 더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따로 먹는 약 있어요. 먹는 게 따로 있어요. 모두가 커피를 마실 때 홀로 메스티껌 차를 챙겨 마시는 서영춘 체험자. 주변에서도 슬슬 관심을 보이는데 아 이건 안 가서가 쎄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치가 김장을 하다가도 맛있겠다. 아주 흥 폭발. 가장 즐겁게 하시는군요. 하나, 둘, 셋. 체험이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에 위 챙기는 운동을 접목. 일석이조다. 귤껍질 말린 걸로 차를 끓이는 박남북 체험자. 먹어봐. 여기에 메스틱 분말까지 쏙.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가운데 체험 종료. 맛있다. 드디어 체험 결과를 알아볼 시간. 또 음식도 조심하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왔는데 결과를 봐야 알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른 검사대. 들어갑니다. 어르신, 드라마처럼. 오, 좀 좋아졌네. 과연 위 건강이 회복되었을까? 전체적으로 위 점막 상태가 호전되었고 심각했던 두 체험자 또한 염증이 완화되고 출혈 흔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과 좀 좋게 나왔잖아요. 예, 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완치를 하기까지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좀 깨끗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복부 주변에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위, 장관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하셨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면서 위 점막을 개선해주는 메스티껌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크라와 메스티껌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무슨 뭐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음식들 맞아요. 지금 향도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스 위에다가 가루를 좀 뿌려놨습니다. 하얀 게 메스틱 가루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섞어서. 아,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어라. 네. 네, 어떤 맛인가요, 선생님? 달고 맛있어. 아, 선생님은 워낙 지금 메스티껌을 많이 드셨으니까 일단 저희도 그러면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월남쌈을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 아까 계속 물에 타 드셨는데 지금 그거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아까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 이거 조금 더 진하게 타야 돼. 아이, 조금 약해. 기분 좋은 맛이에요. 네, 민트티 맛도 나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유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산아 나와라라고 신호를 주는 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히스타민이 나와서 위산을 분비를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당연히 또 위산가다가 되고 역류가 돼서 증상이 속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메스틱이 히스타민 분비를 또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위산 분비를 좀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내 몸에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먹으면 그 효과가 아마 더 불어나나 봐. 맞아요. 자, 저희 닥터지바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화려한 밤,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한 마카오. 하지만 그 뒤엔 세계적인 장수 도시라는 타이틀이 숨어 있는데 닥터지바고가 이들의 식탁에서 찾은 장수 비결은 독특한 식문화부터 매일 빼놓지 않고 한다는 운동까지 마카오에서 찾은 그들의 100세 건강 비결 다음 주 공개됩니다. 요한이거든. 지금 강릉에다가 문화예술을 좀 바치려고 그러는데 공연도 하기도 좋은다고 해서 허락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시상식 같은 걸 한다고 그러고 공연 어떤 거를 바깥에서 이거 보고 내가 결심했대. 여기서. 근정 만나서 언제 출연 요청을 좀 해야 돼.